대부분의 창업이 소득권 과밀업체권역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 경우 청년이 아닌 대표님들께서는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추징 부가고지가 나온 거기 때문에요. 그때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너스 경영연구소 자문파트너스 정초은 세무사입니다. 지금은 법인세 신고가 마무리된 시점이라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께서 23년 법인세 신고와 납부를 마치셨을 거예요. 법인세를 납부하신 대표님들 중에 법인을 설립하신 지 3년 이내인 대표님들이 계시다면 법인세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세액감면이 있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요. 최근에 많은 대표님들께서 경정청구 혹은 각종 공제, 감면에도 관심을 많이 두시면서 창업 중소기업 감면 혹은 청년 창업 중소기업 감면은 많이들 들어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감면 중에 창업 벤처기업 감면이 있다는 사실은 많이들 모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창업 벤처기업 세액 감면은요,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그 확인받은 날 이후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4개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5년간 50%나 감면을 해주니까 굉장히 절세 효과가 큰 제도입니다. 대표님들께서 왜 벤처기업 세액 감면을 받아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네, 청년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 중소기업 감면은요, 창업 지역과 창업자의 나이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감면입니다. 그래서 일단 창업 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창업주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감면이 되실 수도 있고 아예 받으실 수 없으실 수도 있어요. 이제 청년이 아닌 대표님들께서 창업을 하셨을 때 소득권 과밀업체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신 경우에만 50% 감면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소득권 과밀업체권역에서 개업을 하셨는데 청년이 아니시다라고 하시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이 벤처기업 세액 감면이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인구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고요. 또 대부분의 창업이 수도권 과밀업체권역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 경우 청년이 아닌 대표님들께서는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꼭 대표님들께서 고려하셔야 되는 팁이 하나 있습니다. 각종 감면이나 공제를 말씀드릴 때 수도권이라고 할 때가 있고 수도권 과밀업체권역 외라고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른 사항입니다. 대표님들께서 공제, 감면 대상인지를 판단하실 때 반드시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셔야 되시고요. 이 수도권은 서울과 경기, 인천을 뜻하고 수도권 과밀업체권역은 법에서 과밀업체권역으로 지정한 지역이 있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완전히 같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가산디지털단지 일부 지역이나 인천 송도 같은 경우는요. 수도권 과밀업체권역 외이긴 하지만 수도권에는 해당이 됩니다. 각종 공제, 감면 받으실 때 그 부분 체크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는 청년이 아닌데 가산디지털단지나 인천 송도에서 창업을 하신 대표님들이라고 하시면요. 수도권 과밀업체권역 외에서 창업을 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50% 감면 대상이 가능합니다. 창업 벤처기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요. 첫 번째로 법에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대상 업종에는 크게 제조업, 건설업, 통신 판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아쉽게도 도소매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통신판매업은 다들 아시다시피 전자상거래업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오프라인 도소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자상거래업도 같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주업종이 내가 오프라인 유통업, 도소매업이 되는지 아니면 통신매업이 되는지 꼭 판단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창업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데 많은 대표님들이 이걸 조금 놓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창업이기 때문에 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일단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서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을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매입해서 같은 사업을 하시는 경우 또는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하시는 경우 폐업을 하셨다가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그냥 최초 창업인 게 확실하다라고 하면 대표님들께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겠는데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걸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전문가의 상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벤처기업 감면이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벤처기업이어야 되고요.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벤처기업을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업종 요건도 맞고 창업 요건도 맞다라고 하더라도 창업 후 3년이 지나서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버리시면 이 감면을 적용을 받으실 수 없으시니까요. 적시에 이 감면을 받으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감면 배제 대상이 아니어야 됩니다. 이게 약간 벌칙 같은 규정인데요. 실제로 저한테 상담 오신 분이 계세요. 복식부기 개인 사업자인데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를 하지 않으신 상태로 이 감면을 적용을 받으신 거예요. 이 부분은 이미 과거에 창업 감면을 받았다가 세무서에서 추징 부가고지가 나온 거기 때문에요. 그때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애초에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개인 사업자이신 경우 꼭 사업용 계좌 개설을 해주셔야 이 창업 관련 감면을 받으실 수 있고요. 법인은 사업용 계좌 개설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주셔도 됩니다. 법인 개인 공통 요건으로는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의무 가맹 사업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가맹해 주시고 성실하게 발부도 해주셔야 감면 배제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님들께서 궁금하실 수 있어요. 벤처기업 감면인데 벤처기업이 인증이 취소가 되거나 만료가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벤처기업 감면의 경우 벤처기업이어야 되기 때문에 확인이 취소가 된 경우 그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는요.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은 좀 꼼꼼히 체크를 계속 해주셔야 되시고요. 만료일이 도래하면 그 사업연도가 종료되기 전까지 꼭 다시 재확인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저희 이렇게 오늘 벤처기업 감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세법에서는 다양한 대상에게 다양한 세금 절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감면이 수도권 밤, 과밀국제권역 외에 지역에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실 수는 있지만 이미 있는 혜택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과밀업체권역에서 창업을 하신 청년이 아닌 대표님들께서는 꼭 시기 놓치기 전에 벤처기업 인증이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면 이 감면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님들께서 직접 벤처기업 인증 받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라고 하면 저희 오너스 경영연구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